나는 박기석이다. 44살, 20년 넘게 윤태우와 절친으로 지내온 사이다. 태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놈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 둘, 동생 하나를 혼자 키워냈다. 중고차 딜러로 시작해서 이제는 월 매출 3천만 원대 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기석아, 나 결혼한다. 42살에 처음으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놀랐다. 그동안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던 놈이었으니까.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고객으로 온 분이야. 하수진이라고. 36살에 초혼이고 정말 착해. 태우가 말하는 수진 씨는 정말 완벽해 보였다. 키 165cm에 단정한 인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태우의 가족사를 듣고도 오빠들을 잘 챙겨드린 분이라면 저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더라. 결혼식은 2022년 10월에 올렸다. 태우 형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수진 씨 친정 가족들도 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부 이름을 본 순간이었다. 웨딩 플래너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깐 테이블에 둔 걸 우연히 본 건데 분명히 김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수진이 아니라 김미연?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신부란에 김미연 개명 전 하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태우가 수진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였다. 개명을 했으면 보통 새 이름으로 부르지 않나? 결혼식 당일에는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계속 신경 쓰였다. 결혼 한 달 후, 태우가 내게 급하게 연락했다. 기석아, 내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일하잖아. 혹시 개인 신용조회 좀 도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수진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해서 은행에서 배우자 신용도 확인하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직감했다. 이 기회에 내가 본 김미연이 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알았어.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와. 이틀 후 태우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분명히 김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옆에 작은 글씨로 2019년 하수진에서 개명이라고 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신용조회를 돌리면서 범죄 경력회보서까지 확인해봤는데 2017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태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결혼한 걸까?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친구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태우는 결혼 후 정말 행복해 보였다. 형들도 태우가 이렇게 밝은 얼굴 처음 본다며 좋아했다. 수진 씨도 시댁을 잘 모시고 태우 사업도 도와주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너무 무거웠다.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불과 5년 전 일이었다. 그리고 개명까지 해서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 만약 태우가 모르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중고차 딜러는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사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결국 나는 태우에게 말하기로 했다. 태우야, 너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혼자 나와 볼 수 있어? 카페에서 마주 앉은 태우의 얼굴은 평온했다. 결혼 2달째 새신랑다운 여유가 있었다. 뭔데 이렇게 심각해?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태우야, 수진 씨, 아니, 미연 씨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알고 있어? 미연 씨. 갑자기 웬 미연 씨? 태우의 반응을 보니 모르고 있는 게 확실했다. 수진 씨 본명이 김미연이야. 2019년에 개명한 거고. 뭔 소리야? 수진이가 왜? 나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과 간단한 신용조회 결과였다. 이것 좀 봐. 태우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17년에 실형 1년 8개월을 받았어. 출소 후 2019년에 개명한 거야. 태우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기석아, 이거 확실한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법무부 범죄 경력회보서야. 그날 태우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집에서 밤을 샜다. 술도 마시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2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다음날 아침
태우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기서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어떻게 물어볼 거야? 그냥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태우가 집에 돌아간 후 나는 계속 연락을 기다렸다. 혹시나 해서 집 근처까지 갔다가 큰 소리가 들려서 걱정이 됐다. 밤 11시쯤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서가, 다 끝났어. 뭐가? 수진이, 아니, 미연이가 다 털어놨어. 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우의 말에 따르면 수진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고 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하더라. 2017년에 걸려서 1년 8개월 실형받고 출소 후에 개명하고 이 동네로 와서 새로 시작한 거래. 그럼 간호조무사라는 것도? 그건 진짜야. 출소 후에 자격증 따서 병원에서 일했대. 그러다가 내 가게에 차 보러 온 거고. 왜 숨겼을까?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대. 근데 내가 너무 성실하고 가족 생각이 많은 걸 보니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태우의 목소리에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우의 형들이었다. 태우는 셋째였다. 큰형은 공무원, 둘째 형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모두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태우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형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태우는 진짜 고민이었다. 결혼식 때 형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이 사실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았다. 일단 큰형한테만 말해보자. 태우의 큰형인 윤태준 씨는 시청 공무원이었다. 성격이 신중하고 가족 일에 대해서는 항상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었다. 다음 날 저녁 태우는 큰형을 따로 만났다. 나도 함께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큰형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태우야, 일단 확실한 건 이혼 사유는 된다는 거야.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긴 거니까. 형, 그런데 사업에도 영향 갈 거고 우리 조카들 학교에서도 혹시 소문 날까봐 걱정이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나왔다. 태우의 중고차 딜러 사업은 신뢰가 전부였다. 단골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매출이 반토막 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태우야, 지금 그 사람 태도는 어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무릎 꿇고 빌고. 뉘우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큰형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태우는 복잡해 보였다. 일주일 후 태우 형제들이 모였다. 둘째 형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다. 태우야, 형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일단 사업부터 생각해야 해. 둘째 형도 큰형과 같은 의견이었다. 중고차 장사가 뭘로 하는 거야? 실례잖아. 고객들이 저 사장 부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알면 누가 차를 사겠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다. 태우의 고객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교회 장모님들도 많았다. 보수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았다. 그리고 태우야, 너 혼자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애들도 있고 가문의 체면도 있고 큰형의 조카는 고등학생, 둘째 형의 조카는 중학생이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태우는 확신을 못하고 있었다. 형들, 그런데 수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거든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정말 착하게 살고 있어요. 태우야,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문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거지. 나도 형들 편이었다. 20년 친구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였다. 한 달 동안 태우는 정말 고민했다. 수진 씨는 매일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했다. 과거를 숨긴 건 미안하지만 태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업에 실제로 영향이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몇몇 단골 고객들이 발길을 끊었다. 특히 교회에서 알게 된 고객들의 반응이 차가웠다. 사장님,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내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순이익은 60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급감했다. 형들의 걱정도 현실이 됐다. 큰형의 아들이 학교에서 너 삼촌 부인이 성매매 업소했다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태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태우는 결정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은 아니었다. 수진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야.
형들도 있고 사업도 있고 태우가 수진 씨에게 제시한 조건들이 있었다. 첫째, 1년 동안 시험 기간을 가지자. 그동안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 둘째, 사업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 고객들 앞에도 나서지 말고. 셋째, 형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조카들한테도 피해 안 가게 조심해. 넷째, 혹시라도 과거 일로 또 문제 생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수진 씨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수진 씨는 정말 조용히 살았다. 시장도 새벽에만 보고 태우 사업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형들한테도 명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드렸다. 태우의 사업도 서서히 회복됐다. 일부 고객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고객들이 생겼다. 무엇보다 태우가 더 열심히 일했다. 기서가, 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었어. 하지만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구나 싶더라. 태우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수진이도 과거에 잘못은 했지만 지금은 정말 노력하고 있어. 수진 씨는 간호조무사 일을 계속하면서 야간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태우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들도 처음보다는 많이 누그러들었다. 수진 씨가 1년 동안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다. 태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해.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할 수 있어. 하지만 큰형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1년 동안 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더라. 태우는 요즘 아이를 갖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기서가, 수진이가 임신하면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엄마가 되면 더 책임감을 가질 거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나의 생각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나 싶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켜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물론 수진 씨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이다.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수진 씨는 1년 동안 정말 조용히 성실하게 살았다. 태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력했다. 무엇보다 태우가 행복해 보인다는 게 중요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다. 지금도 태우 부부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수진 씨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다. 태우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롭게 쌓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감한다. 44살에 처음 결혼한 태우에게는 이런 시련도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니까. 수진 씨도 과거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 1년 동안의 행동이 그걸 증명했다. 물론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노력한다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태우에게는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할지도 모른다. 나는 20년 친구로서 태우의 선택을 지지한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가 내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